네, 저는 오늘 미국 통화정책 기조와 기업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릴 자본시장연구원의 강현주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초 예상보다 미국의 경제가 사실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는 견조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에 관한 이제 수수께끼 같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가 이렇게 괜찮은 원인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즉 금리 민감도가 좀 하락한 게 아닌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통화정책,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기업 부분에 대해서 갖는 시사점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미국이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특히 2분기와 3분기 큰 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까지 약 한 500bp 가까운 매우 가파른 이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미국의 2023년, 즉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각 시점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 2022년 하반기, 즉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2022년 거의 연말쯤에 가서는 성장률 전망치가 거의 0%에 근접해 있고요. 10분위와 90분위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적지 않은 기관들이 심지어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 들어서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괜찮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사실 성장 전망이 올해 들어서 꾸준히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IMF가 최근 5월에 발표한 2023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7%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잠재 성장률, 즉 기초 경제 여건에 해당하는 잠재 성장률에 대한 추정치가 1.8에서 1.9%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무려 500bp나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성장이 미국의 어떤 기초 경제 여건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매우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 전망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고요. 실제로 블룸버그의 서베이 결과를 보면 12개월 이내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무려 65% 이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2023년 말, 즉 올해 말에 기준금리 전망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또 시점별로 상이한 전망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사실 시장에서의 또는 경제학자들의 통화정책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9월 시점에서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던 기준금리 전망치는 거의 5%에 근접한 상황이고 최근까지도 5% 초반 수준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통화정책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실물 경제 전망에서는 큰 폭의 전망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 효과가 당초에는 매우 클 것으로 봤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겠다 하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점은 결과적으로 세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실물 경제의 금리 민감도, 즉 통화 긴축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위축될 것인가 하는 이런 금리 민감도가 크게 둔화되었다라는 것을 그런 둔화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화 긴축이 실제로 미국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 정책 시차가 크게 길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영향이 미국 경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두 번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사실 500bp나 인상을 했지만 미국 경제 상황에 비해서 그 500bp라는 것이 아직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가능성, 세 가지 가능성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가능성, 즉 미국 실물 경제 금리 민감도가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크게 둔화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발표 사이에 짧게 두 번째와 세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고 있는, 슬라이드에서 보시고 있는 것은 IS 곡선이라고 합니다. 아마 경제학 개론이나 혹은 원론 시간 수업을 들으셨다라면 IS 곡선에 대해서 배우신 바가 있으실 텐데요. IS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와 실물 경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Y축은 GDP를 나타내고 있고요. X축은 실질 금리입니다.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잘 아시다시피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 수 있고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GDP와 실질 금리는 음의 관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이런 이제 그래프가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음의 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기울기가 어떠하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파란 선은 이제 ISA라고 해서 이제 파란 선이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 ISB라고 해서 주황색 곡선이 있습니다. 즉, ISA에서 ISB로 바뀌는 과정, 즉 전체적으로 IS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실질 금리가 R1에서 R2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GDP가 그래프가 완만해졌을 때에 실물 경제 변동폭이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IX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금리와 실물 경제 간의 관계가 약화되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미국 경제에서의 IS 곡선의 기울기가 실제 완만해졌는가 하는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IS 곡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상 경제 이론에 따르면 마이너스의 값을 갖게 되는데요. 금리 민감도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 절대값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아래 표에서는 표본 구간을 달리해서 즉 1960년부터 1990년까지 과거에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IS 곡선의 기울기를 추정한 것. 추정해 보면 한 마이너스 0.08 이렇게 나오고요. 최근의 데이터 91년 이후부터 지금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해 보면 그 값이 한 마이너스 0.03 이렇게 추정됩니다. 즉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미국 경제는 IS 곡선의 기울기가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 실물 경제가 금리 변동에 대해 갖는 민감도가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화긴축이 그러면 고용 사정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또 다른 이제 경제 방법론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즉 앞서에서는 좀 임의적으로 기간을 나눠서 데이터를 추정해서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경제 변수들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모형을 이용해서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Y축이 나타내는 것은 구인구직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경제에서 이제 구직자, 구인 건수, 즉 빈 일자리의 건수를 실업자로 나눈 것입니다. 즉 고용 사정이 좋을수록 빈 일자리가 많고 실업자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구인구직 비율이 크다는 것은 고용 사정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구인구직 비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고용 사정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화 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빈 일자리가 줄어들 테고 실업자가 늘어날 테니 구인구직 비율이 하락하게 될 텐데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그런 구인구직 비율이 하락하는 것이 시점별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즉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동일한 통화긴축이 이루어졌을 때 구인구직 비율이 상당히 크게 하락하는, 즉 다시 말해서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반면 2000년대와 2010년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그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통화 긴축이 고용 사정에 미치는 효과가 대체로 2분기 혹은 3분기 내에 집중되는, 즉 굉장히 그 정책 시차가 생각보다는 짧다는 것을,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의 금리 민감도가 이렇게 경제적인 방법론을 사용해서 확인해 본 결과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하락했는가?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 규제가 미국에서 크게 완화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혁신이 이루어졌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미국에서 1980년대 초반에 예금금리에 대한 상한제가 철폐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금금리 상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이 은행들이 제시하는 예금금리의 상한보다도 높아지는 경우에 은행의 예금에 있어서의 예금 이탈이 발생합니다. 즉 예금자 입장에서 더 높은 시장금리를 쫓아서 예금을 인출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매우 긴급한, 매우 강한 신용 긴축이 발생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금리 상한제가 철폐되고 나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때 예금금리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즉 은행 입장에서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긴 하지만 은행 측면에서 신용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신용 측면에서 미국 경제에 미치는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즉 주택금융에서의 장기 고정금리 비중이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요.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미국의 주택금융, 모기지 론에서 95% 이상이 장기로 또 고정금리 형태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록 미 연준이 가파르게 짧은 시간 내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의 가계 입장에서는 주택금융에 대한 이자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물 차원에서 특히 가계의 소비 차원에서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살펴볼 수 있는 요인은 과잉 유동성인데요. 즉,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대규모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미국 GDP의 30%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는 비록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더라도 장기금리가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이 기준금리를 500bp나 인상하는 동안에 실제로 10년물 국채금리를 살펴보면 불과 150bp 인상에 그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실제 기업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금리가 안정됨으로 인해서 투자가 어느 정도 더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제 구조의 변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즉 다국적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생산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국적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미국 내에서의 어떤 통화 정책 변화에 의해서 생산 가격에 영향을 주더라도 실제 생산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미국 기업 입장에서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에 이제 굉장히 둔감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요. 2000년대 이후로 아마존을 위시한 그런 유통혁신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역시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효과가 유통 사이드, 특히 소비 사이드, 상품 소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들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화정책과 기업 부분에 대해 갖는 시사점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즉 통화 당국의 입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미 연준 입장에서 그러면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서 얼마나 금리를 올려야 되는가 하는 적정한 긴축 수준에 대해서 미 연준의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화정책이 긴축적이다라고 하면 금리 수준에 대해서 금리 수준이 높으면 통화정책이 긴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것은 금리가 기초 경제 여건에 대해 얼마나 높은가 이것을 통해서 통화정책의 긴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사람이 비만인 경우를 판단할 때 단순히 체중을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키라던가 기초 대사량과 같은 종합적인 비만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비만을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한 경제가 갖는 기초 경제 여건을 통해서 균형금리라는 것을 중앙은행들은 통상 산출을 하고요. 실제 지금 금리가 균형금리 대비 얼마나 높은가를 가지고 통화정책의 긴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 균형금리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균형 수준의 금리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 현상에서 관측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관측 불가능한 균형금리를 산출해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학자들이 경제 모형을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물 경제와 금리 간의 관계, 이런 민감도가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 상황을 가지고 균형 금리를 추정하는 이런 추정의 불확실성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커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은행이 갖는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균형 금리의 수준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적정한 수준까지 얼마나 긴축을 해야 그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오늘날 미 연준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취하는 스탠스가 결과적으로는 발표되는 실물 경제 지표나 혹은 금융시장 상황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임기응변식의 대응, 즉 선제적으로 예측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에 대응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불가피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캐나다와 호주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가 다시 데이터가 나빠지니까 금리 인상을 재개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균형 금리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균형 금리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이제 경제 모형을 통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모형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모형에 따라서 균형 금리 수준의 추정치가 사실 상당히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만 모형에서 말하는 추정치 자체는 다르지만 어떤 패턴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상황들이 균형금리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과거와 같이 막연히 초저금리 수준 상황으로 회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따라서 이제 기업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가 상황에 따라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의 물가, Y축은 이제 물가에 해당하고요. X축은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인 구직 비율, 즉 고용 사정에 대한 것입니다. 즉 이 물가와 고용 상황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그리고 코로나 이전 상황들을 보면 그 주황색 점들에 해당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물가가 어떻든지 간에 고용이 그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혹은 고용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물가가 그에 무관하게 움직이는 즉 물가와 고용 간의 관계가 사라져버린 흔히 말해서 필립스 곡선이 죽어있던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긴 타원형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 그 점들을 보시면 2000년대 이후로 고용 사정이 굉장히 타이트했을 때에 고용과 물가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보시다시피 고용과 물가 간의 뚜렷한 일직선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점은 이제 2023년 1분기, 즉 최근 데이터를 나타내는데요.
즉 고용 사정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물가와 고용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그런 상황들을 나타냅니다. 앞서 이제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 중에 통화 긴축의 효과가 2분기, 3분기 굉장히 단기간 내에 집중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이제 미 연준의 긴축이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금년 내 결과적으로 소멸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그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사실상 뚜렷한 경기 침체 없이 올해 내년까지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고용 사정이 계속해서 견조하다라고 보면 필립스 곡선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미국의 고물가가 장기화될 수 있고 물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정체된다는 것은 미국의 금리 자체도 고금리 수준이 장기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코어 PCE, 즉 에너지나 농산물과 같이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미국의 물가 상승률, 즉 연준의 가장 핵심적으로 파악하는 코어 PCE 물가 상승률이 올해부터 내년 4분기까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IB 컨센서스 전망치고요. 빨간색 점선은 미국의 연준의 목표, 즉 2%에 해당하는 목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제 모형을 통해서 연준이 암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가 목표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좀 추정해 본 것입니다. 즉 여러 경제학자들 그리고 IB들의 전망치를 종합해 보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디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굉장히 많고요. 내년 심지어 상반기까지는 연준이 생각하는 암묵적인 물가 목표를 실제 전망치가 상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근 연준의 피벗, 흔히 말하는 이제 통화 정책이 완화 기조로 전환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바람과는 달리 연준이 실제 통화 정책 기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업 부분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불확실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시장에서의 생각, 바람, 전망에 비해서 상당 기간 현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측면에서도 적정한 긴축 수준이 얼마인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고요. 연준의 목표하는 수준 이상으로 물가가 유지될 개연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 경제 상황과 별개로 앞서 주원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경제 상황을 근거로 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연준에 앞서서 먼저 완화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낙관적인 금리 전망이 시장에 팽배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의 통화 정책이 상당히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국내 장기금리와 미국 장기금리 간의 어떤 동조화 등을 통해서 국내 기초 체력에 사실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국내 장기금리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 둔화 국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자 비용 전가가 어려운 한계 기업들의 부실화를 촉진할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낙관적인 어떤 금리 전망을 바탕으로 한 기업 투자 활동들이 급격히 부실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 유의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